예, 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자, 복조대추 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거는 사과대추 나무는 아니고 제가 이제 한 그루 키우고 있는 복조대추입니다. 자, 얼마나 열렸나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주렁주렁 열리고 있죠. 지금 아직도 3차 개화를 앞두고 있는 이 꽃들도 있고 1차, 2차 개화 때 열린 애들은 지금 굉장히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쪽에 가서도 보면 이쪽도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여기도 주렁주렁 열리고, 자, 이 사과대추나무와 복조대추나무의 차이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복조대추나무는 이 열매순을 다 키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송가지를 키워도 열매들이 잘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다 열매순들도 키워야 이렇게 양들이 많아지고 많은 대추들이 열립니다. 근데 사과대추 나무는 새송가지를 키운다고 했잖아요. 자, 그게 어떤 말씀인지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제 복조대추 나무는 새송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부터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여기서부터 이 세 가지가 봄에 나와서 이렇게 쭉 큰 거예요. 이렇게 큰 겁니다. 얘네도 제가 이제 여기 끝에서 이 순마금을 해줬죠. 예, 순치기를 해준 겁니다. 더 이상 안 자라게. 그래서 이제 격가지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해준 건데, 그 방식은 사과대추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이 격가지들을 한 5개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이제 이 순치기를 해주면, 격가지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새순들이 나오고, 열매순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죠. 자, 이거는 사과대추 나무나 복조대추 나무나 원리는 똑같아요. 하지만, 복조대추 나무의 차이점은,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옛날 가지, 묵은 가지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순, 이런 순에서도 열매들이 다 이렇게 주렁주렁 열린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놔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조대추 나무를 이런 열매순들, 이렇게 원 가지에서 옛날 묵은 가지에서 나온 이런 열매순들은 다 따주고 새순 가지만 키우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 새송가지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이 전정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주면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아 복조대추도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제 전정을 해주잖아요. 가지치기를 해주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강전정을 해줬어요. 아주 다 위에 강전정을 해줘서 이 위로 크지 않게, 저 위에 이제 지금 커 올라가는 애는 제가 가지치기를 안 해줬더니 너무 위로 커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애들은 아직도 대추가 안 열리고 있어요. 나중에 좀 열리긴 하겠지만 지금은 옆으로 뻗은 이렇게 햇빛을 잘 받는 곳에 있는 이런 대추들만 지금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조대추 나무는 좀 위로 키우지 말고 옆으로 키우는 게 최대한 좋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이제 병충 해방제입니다. 병충 해방제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대추가 이렇게 열려 있지만, 이 보시면 이제 도태되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쭈글쭈글해지면서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클 애들만 남아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보세요. 여기도 다 이 처음에 열매가 맺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서로 도태되는 애들이 있고, 또 뭐 저절로 여기서 이제 또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요 애들 보세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야, 여기 벌써 이제 이렇게 구멍을 내고 벌레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그래, 이 병충해를 이제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살충제, 이런 건 지금 이제 막 이제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렸을 때 해줘야지, 안 그러면요 나중에 특히 이런 복조대추는 다 썩습니다. 나중에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텐데, 빨갛게 익은 것 같아 가지고 다 따서 이렇게 먹으려고 보면 안에 벌레가 들어 있거나 씨앗 있는 부분이 다 썩어 가지고 못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반드시 살충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살균제도 같이 해주는 게 좋은데, 살균제를 해주는 이유는 그 오갈병 같은 경우도 이제 예방을 해줄 수 있고, 아마 어떤 분들 보면 이 대추가 잎이 쪼글쪼글해져 가지고 다 말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이게 오갈병인데, 오갈병은 한번 생기면 나무를 베버려야 돼요. 거의 전체적으로 다 퍼지기 때문에 오갈병은 예방을 해야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균제도 같이 섞어서, 적정하게 섞어서 이렇게 소독을 해주는 게 좋고요. 지금 해줘야 될 부분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웃거름을 좀 해주면 좋습니다. 이 대추는 좀 늦게 수확을 하잖아요. 웃거름을 이제 주변에 좀 뿌려주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부직포를 깔아 놨는데, 이쪽 부분에 예전에, 아주 예전에 굉장히 많은 퇴비들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더 이상 웃거름을 안 줘도 됩니다. 그거를 다 빨아먹고 자라기 때문에 영양분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합비료나 칼슘제 이런 것들을 섞어 가지고 꼭 반드시 주변에 이렇게 좀 살포를 해주면 비가 올 때 이제 스며들어서 굉장히 열매가 이제 다 낙과가 되지 않고 끝까지 잘 익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병충해 방제 꼭 한번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웃거름을 좀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소식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그 정도면 물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물을 주지 않아도 대추는 잘 크거든요. 자, 대추가 보세요. 이런데도 이렇게 이제 굉장히 먼 곳에서도 이렇게 뿌리에서 싹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멀리 뻗어갑니다. 이쪽에도 있고요. 굉장히 멀리까지 뿌리가 뻗어나가서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도 흡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추나무는 웬만해서는 물이라던가 이런 거에 뭐 큰 영양분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잘 끌어다가 먹기 때문에 그런 염려보다는 병충해 방제 이런 걸 좀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사과대추나무하고 복주대추나무의 차이점, 이거를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복주대추나무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과대추나무 키우는 거를 이렇게 복주대추나무 키우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열매순들을 이게 묵은 가지에서 나온 열매순들을 그대로 놔두면 사과대추나무는 이 영양분을 이런 열매순에서 다 뺏어가기 때문에 열리지도 않지만 다른 거에도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과대추나무에서는 이런 묵은 가지에서 나온 이런 열매순들, 이게 만약에 사과대추나무다 그러면 이런 열매순들을 다 따주라고 그랬죠. 영양분들이 새순가지로 집중이 되게끔. 이게 이제 얘는 복주대추는 얘가 새순가지인데, 근데 그거를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오히려 새순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이 묵은 가지에서 나온 이런 열매순들만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열립니다. 사과대추는. 복주대추는 이런 애들도 다 열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이 묵은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순들도 이렇게 이제 꽃이 피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수정이 되면 다 이렇게 열립니다. 지금 얼핏 보기만 해도 여기에 이제 이 한 나무에서 지금 아마 수천 개는 좀 열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나무가 심은 지 한 7년 차 정도 돼 가는데 굉장히 목대도 굵어지고 잘 크고 있어요. 보세요. 이런데도 여기도 이제 찍는 이쪽 부분이 북쪽 방향인데도 햇빛을 잘 봐가지고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햇빛을 잘 보니까 다 열립니다. 근데 이제 얘네가 끝까지 매달리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이제 얘네가 이제 자기네도 이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큰 애들이 크고 또 작은 애들은 떨어지고, 또 이렇게 벌레 먹는 애들, 이 보세요. 이렇게 벌써 이제 벌레 먹는 애들은 다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을 빨리 예방을 해줘야지 옆으로 번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추나무는요, 송충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송충이가 한번 알을 낳으면 수천 마리의 알을 까기 때문에 이 잎을,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거미줄처럼 아주 초토화를 시킵니다. 이쪽을 다 갉아먹고 또 옆으로 퍼지고 해서 결국은 잎이 없어서 광합성을 못해가지고 대추가 안 익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도 있거든요. 그 송충이에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꼭 살충제를 해서 꼭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 따먹기 직전까지는 어느 정도 병충해 방제를 해줘야 이게 유지가 되지, 안 그러면요, 이게 다 썩습니다. 썩고 벌레가 먹고, 아니면 잎이 떨어져서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 복주대추나무와 사과대추나무 키우는 방식은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꼭 염두하셔서 거꾸로 하는 일이 없게끔 하셔야 되고, 겨울 되면 이제 대추를 수확하고 나면 다시 이제 또 가지치기를 해줄 건데, 그때 가서도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복주대추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새순가지에서도 이렇게 열매가 잘 열린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새순가지도 어느 정도만 키워야지, 그냥 놔두면 엄청나게 여기를 다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뒤덮거든요. 그러면 영양분이 분산이 돼서 대추가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또 겨울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이 광합성도 잘 안 되면 잘 안 열려요. 이 보세요. 이렇게 햇빛을 잘 보이면 이렇게 잘 열린다고 했잖아요. 햇빛을 잘 보는 곳에는 이렇게 잘 열립니다. 근데 이런 안쪽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햇빛을 못 보는 이런 그늘진 곳에 있는 애들은 열매가 잘 안 열려요. 잎만 크죠. 예, 열려도 한두 개. 그러니까 꼭 햇빛을 잘 보게끔 가지를 옆으로 좀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 복주대추도 위로만 키우는 것보다는 옆으로 키워서 많이 열리게 하는 게 좋아요. 이 사과도 그렇고 이 대추나무도 그렇고 얘네 나무 가지가 본능적으로 위로 크는 것보다는 옆으로 뉘어서 키웠을 때 더 많이 열립니다. 왜 그러냐면 옆으로 뉘어서 키우면 내가 이제 나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생존 본능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키우는 것보다는 옆으로 좀 뉘어서 키우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주렁주렁 열립니다. 대추 안 열리시는 분들은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옆으로 뉘어서 키우면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애들은 아직도 안 열렸어요. 이런 애들은요, 지금 이제 좀 꽃이 피지만 이거는 저 높이 있는 애들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열리진 않을 거예요. 이미 영양분을 얘네한테 좀 뺏기고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제 영양분들을 가져갈 거라서 높이 올라가는 애들은 잘 안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옆으로 키우시고, 또 이제 이 가지치기는 지금은 할 때는 아니지만 겨울을 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복주대추나무와 사과대추나무의 차이점을 이렇게 열매 열린 걸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 꼭 올해 잘 안 되신 분들은 참조하셔서 내년에는 주렁주렁 열릴 수 있게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